요즘 교사들의 안타까운 많은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 진상 학부모들의 갑질 때문에 위기의 순간을 간신히 넘겼답니다. 오늘 저는 진상 학부모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와 얽히고 설킨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흥미있고 반전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니 꼭 들어주세요. 저는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나와 자격시험까지 따서 장래 희망이었던 유치원 교사를 빠른 나이에 이루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유치원 선생님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상상해왔던 것과는 아주 많이 달랐답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수업하고 기쁜 마음으로 출퇴근을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 교육 말고 해야 하는 잡무가 엄청 많았어요. 저는 첫 출근 날 밤 11시까지 행사 준비를 하고 퇴근했고 다음 날은 프로그램 아이디어 회의와 준비로 밤 10시에 퇴근했답니다. 모든 준비와 정리를 유치원 교사가 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늦게까지 준비하고 고생하는지는 직접 몸을 부딪혀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또 유치원 원장님이 학부모들에게 큰 만족을 주려면 주말에도 나와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며 쉬는 날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취업 후 저를 거의 만나지 못하니까 유치원에서 왜 이렇게 사람을 심하게 부리냐며 불만을 가졌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사실 입사하자마자 그만두면 인내심이 없다고 금세 소문이 나서 무조건 버티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는 몸이 적응하기도 했고 야근도 줄고 방학까지 있어서 꽤 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시기에만 잘 버티면 모든 게 수월할 줄 알았죠.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학부모들의 갑질 전화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긁히기도 했는데 조금이라도 다치면 그날 퇴근 후부터는 전쟁 같은 전화가 폭주했답니다. 자기 자식이 다쳐서 집에 들어왔으니 학부모님이 화가 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안전에 유의하고 발전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사과드렸습니다. 하루에 10통 이상씩 컴플레인이 걸려와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기가 빠져 쓰러지다시피 잠이 들었고 다음 날도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참고 강산이 한번 바뀌도록 한 유치원에서 일했더니 해탈의 경지에 올라 학부모들의 갑질이나 막말은 웬만해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다른 친구들을 보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나 싶었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미워했답니다. 제가 이해하고 마음이 넓어지려고 해봐도 하루아침에 자존감을 높이는 건 쉬운 게 아니어서 속 좁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나이 33살이 됐을 때 5세반을 맡게 됐는데 진상 학부모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미친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나고 뉴스에 터지게 되자 학부모들이 하나같이 날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배로 힘들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버틸만 했는데 감정 노동은 정말이지 머리가 깨질 듯이 힘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치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학부모들의 폭주하는 전화를 받고 아주 사소한 것들로 욕을 먹었답니다. 그중 저에게 심하게 쌍욕하며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5세 남자아이 엄마였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전화로 괴롭혔답니다. 하루는 아이가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무릎에 멍이 들어 집에 돌아갔는데 전화에 대고 욕을 1시간 동안 하더군요. 선생님, 우리 진욱이 무릎에 왜 멍이 들었어요? 내 새끼한테 무슨 짓 한 거죠?
혹시 내 아들한테 화풀이하려고 손댄 거 아니에요? 진욱이가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유치원에서 다쳤다고 하니까 김 선생님이 그랬다는데? 진욱이 어머님, 아닙니다. 유치원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넘어지지도 않았고 어디 부딪히거나 싸움이 나지도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다친 게 아닐까요? 허! 내가 존댓말 해주면서 선생님이라고 호칭해주니까 니년이 진짜 선생인 줄 아니? 야! 내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쳐 돌아왔다는데 팔빼말 거야, 이 보모년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화가 많이 나셨군요. 근데 유치원에서는 아무 일 없었어요. 진욱이가 유치원이 끝나면 여러 학원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들 중 한 곳에서 다친 게 아닐까요? 이 보모년이 쳐 돌았나? 야, 그럼 내 아들이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학부모가 화났으면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넌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길래 태도가 그 모양인 거야? 이번에도 저는 꾹 참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진욱이가 다친 건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사과를 하게 되면 유치원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오해하시고 다른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잘못한 것만 사과드리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짢게 들리셨다면 죄송하지만 이게 제 대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욱이가 무릎 다친 건 유감이고 안타깝고 저도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저희 유치원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CCTV 확인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저희가 먼저 사과하면 치료비 물어내라. 네가 병원 데리고 다녀와라. 그보다도 심하면 고소를 하기까지 해서 교사들이 곤란한 상황이 닥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 교사들이 잘못한 일이 아니면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진욱이 어머님은 다음날 아이들과 수업하고 있는데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서 바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애새끼들 코 묻은 돈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보모년이 감히 나한테 까불어? 너 어제 뭐라고 했지?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는 못하지만 가슴은 아프다고?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 우라질려나? 어머님, 아이들이 다 놀라잖아요. 머리 놔주시고 밖에서 말씀하세요. CCTV로 다 찍히고 있어요. 지금 놓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알아듣게 말했지만 학부모는 더 흥분해서 저를 바닥에 눕혀놓고 양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교실 안에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다른 반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성급히 아이들부터 다른 교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은 말리려고 했는데 그 진상 엄마가 자기 몸에 손대면 이 유치원을 개박살 내겠다고 협박하더군요. 이 기생충 보모년들아, 너희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빠가 초등학교 장이고 작은 아빠는 교육감이야. 내 말 한마디면 니들 하루아침에 백수로 만들다 못해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무섭게 들리진 않았지만 다들 똥같은 학부모에게 손을 대고 싶지 않았는지 말로만 그만하라고 말리더군요. 결국 제 얼굴이 호빵보다 심하게 부어오르고 코피까지 터지고 나서야 손찌검을 멈췄습니다. 이에 저는 학부모에게 확실하게 경고했습니다. 어머님, 다 하셨죠? CCTV에 다 찍혔으니 전 형사고소할 겁니다. 형사고소? 하, 이년아, 경찰청장이 우리 친척이야.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 난리 쳤을 거라 생각하니? 니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진욱이 어머니는 저를 개패듯이 패고 인격모독을 실컷 하고 경고까지 날린 뒤 유치원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퇴근 준비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떼어 신고할 생각이었죠. 근데 원장님이 제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김 선생, 많이 다쳤어? 아프지? 아휴, 저 옆편네는 소문보다 더하네. 어린이집 보낼 때도 그렇게 난리를 쳤다더니. 이봐 김 선생,
미안하지만 오늘 일은 그냥 덮으면 안 될까? 원장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저더러 그냥 넘어가라고요? 그게 말이야. 저 학부모가 진짜 빽이 장난 아니거든. 자네가 신고하면 교육청에서 시비 걸러 나올지도 몰라. 우리 유치원이 국립이긴 하지만 바로 옆 초등학교 장애 입심으로 자네나 나를 다른 곳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 교육자 집안이라 이기는 건 무리야. 원장님, 실망이에요. 10년을 유치원에서 몸과 마음을 갈아가며 일했는데 이렇게 얻어맞은 걸 보고 그냥 넘어가라고요? 김 선생,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애들 때린 건 뉴스에 터진 건 몰라? 지금 자네가 경찰서에 가면 되려 우리 유치원에 조사 나와서 이것저것 시비 걸고 넘어질 거야. 형사들이 찾아오면 유치원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우리 교사들도 난감해져.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 원장님의 말씀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를 거절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2주 이상이 나오지 않더군요. 어쨌든 이걸 들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의 전화를 받은 건진 모르겠지만 형사들이 2주 진단서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냐고 희죽거리며 묻더군요. 이봐요 선생님, 학부모가 흥분해서 뺨 한 대 날렸다고 신고하러 오신 거예요? 어제 뉴스 못 보셨어요? 유치원 교사가 애들 때려서 깜빵 간 거? 경찰관님, 제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맞는 과정은 모두 유치원 CCTV에 담겼다고요. 같이 가서 확인하고 처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처리할 테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네? 지금 그 학부모를 불러야죠. 당장 처리해 주세요. 저희 강력한 사건이 많아서 전치 2주 상해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만 집에 가세요. 접수됐으니까 돌아가세요.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들 태도를 보니 제대로 사건을 처리해 줄지 의문이 들더군요. 어쨌든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때린 학부모에게서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경찰 연락을 받고 사과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서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진욱 어머님, 말씀하세요. 기생충 부모녀나 나다. 너 나 신고했더라? 근데 김 선생, 이 벌어진 년아, 나도 니년 때리다가 손이 퉁퉁 부었어. 진단서 끊어서 쌍방이라고 할 거야. 내 백이 든든한 건 알지?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사람을 개패듯이 패놓고 쌍방이라는 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응, 안 미안해 이년아. 우리 경찰청장 친척 어른이 날 보호해 줄 거야. CCTV 믿고 이러는 거야? 그거 말이야, 벌써 너네 원장이 지웠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지웠다고 해도 복원시킬 수 있다고요. 아닐걸? 아예 기계를 바꿔버렸으니 복원시킬 영상이 없을 거야. 어쨌든 나한테 도전장을 냈으니 앞으로 재밌는 일 많을 거야. 각오하고 있어 이년아.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찝찝하게 잠을 잤고 다음날 유치원에 나갔더니 진욱이 어머님 말대로 CCTV 영상을 저장하는 기기를 교체했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원장님한테 따졌지만 영상이 남아있어도 달라질 건 없다며 저에게 똥 밟은 셈 치고 한 번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쌍방으로 주장한 진욱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줘서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 그때 일을 떠올려 보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네요.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 10년 다닌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체계가 잘 잡혀 있고 힘있는 원장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어요. 이직한 유치원은 교사의 개인 번호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학부모에게 못을 박아뒀고
보조 선생님들이 많아서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직했을까 하는 후회까지 들 만큼 교사에게 좋은 유치원이었답니다. 근데 진욱이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미친 망나니 같은 년에게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저에게 볼 일이 남은 모양이었어요. 전화 거절을 했다가 제가 일하는 유치원으로 찾아올까봐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 유치원 옮겼다면서? 네, 어머님. 이제 볼 일도 없고 연락할 일도 없지 않나요? 왜 볼 일이 없다고 하는 거지? 내 아들 무릎 다친 거 책임져야지. 병원에서 치료비가 500만 원 나왔어. 이거 네가 보상해야겠다. 뭐라고요? 500만 원? 이봐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내가 아직도 우습게 보이냐? 갈기갈기 씹어먹으려나? 나 때문에 다친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아이고, 욕도 할 줄 아네. 김 선생 화나면 이렇게 무섭구나. 잘못했다고 용서 빌면 눈 감아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어이, 애새끼 코 묻은 돈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년아. 내가 교육청에 니년 고발하고 경찰 검찰 찾아가서 우리 애를 학대했다고 신고할 거야. 내가 뺑 많은 거 알지?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 들고 사과하러 와라. 그 진상년은 말 같지도 않은 경고를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유치원 교사를 관두면 관뒀지 절대 악랄한 년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사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욕을 한 게 심해 보이긴 하지만 10년 넘게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이런 미친 개 쌍또라이는 처음이었고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그년이 저희 유치원에 찾아왔어요.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는데 제 이름을 부르며 당장 나오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모든 걸 다 때려치울 각오로 또라이 년을 보러 교실에서 나가려는데 원장님이 저를 막아서더니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원장님은 이런 진상 학부모를 숱하게 봐왔다며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년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내뱉자 원장님이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 택 자녀 없으시죠? 그럼 무단 침입에 업무 방해죄,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욕설하셨으니 이건 역시 죄가 큽니다. 저희 유치원은 댁이 누구의 빽이든 아니든 신경도 안 씁니다. 어떻게 지금 조용히 꺼지실래요? 아님 경찰 부를까요? 뭐야?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요,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다시 한 번만 내 유치원에서 행패 부리거나 내 부하 직원인 김 선생 건들면 그땐 진짜 큰일 납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 버틴 사람이에요. 이런 씨. 두고 봐. 나중에 니들 모두 다 조져줄 테니까. 그녀는 마지막 욕을 뱉고 나가더군요. 저는 원장님한테 바로 감사하다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은 저런 진상년은 상종하지 말라며 또 힘들게 하면 자신한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도 많고 진상년을 처리해야 할 방법도 수두룩하게 많으시다면서 제 걱정을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진욱이 어머님은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유치원 원장님이 진짜로 무서운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전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즐겁게 일했습니다. 몇 달 뒤, 저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이제 그만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10년 넘게 사귄 데다 나이도 30이 훌쩍 넘었으니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빨리 낳고 싶다고 했어요. 저 역시 유치원을 옮기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결혼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유치원에 남았더라면 결혼이고 뭐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그이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잘 치렀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유치원 교사인 저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행사나 파티 같은 건 유치원을 옮겨도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아이디어 회의를 했고 종이를 오리고 붙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했어요. 결혼 준비한다고 저만 빠지면 눈치도 보이고 미안해서 남자친구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나 새학기라 2달 동안은 아마 쉬지 못하고 일만 할 것 같아. 결혼 준비를 자기가 해주면 안 될까? 새학기만 되면 전쟁이구나.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근데 내가 센스가 없으니까 웨딩 플래너 불러서 해도 되지? 그럼 당연히 되지. 자기야, 진짜 미안해. 결혼 준비는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대신 한가해지면 당신 내조 제대로 할게. 그래, 알았어. 자기야, 아무리 바빠도 밥은 거르지 마. 쉬엄쉬엄하고. 응, 그렇게 할게. 이제 곧 우리가 부부가 된다니 신기하다. 10년 넘게 연애해서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설렐까? 자기도 설레? 당연하지. 내 눈에 자기는 늘 여신 같은 존재잖아. 항상 예쁘고 아름다워서 매일매일이 설렌다고. 근데 자기야, 이번에 옮긴 유치원은 어때? 거기도 진상 학부모 있어? 아니, 진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원장님이 중간에서 다 해결해 주시거든. 지난번 유치원 원장이랑은 차원이 달라. 다행이다. 자기 뺨 맞고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그 못돼 처먹은 년 찾아가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니까. 아이고, 그러셨어요? 여자친구가 다쳐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젠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 두 사람은 오랜 연애를 했어도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강해서 결혼하게 되면 정말 누구보다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한 달 동안 예비 남편이 잘 하고 있었고 신혼집에 혼수도 무사히 잘 드렸습니다. 이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만 고르면 모든 게 끝날 시점이었죠. 드레스는 제가 입어보고 골라야 해서 하루 날 잡아서 그이와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 주에 유치원 행사가 토요일에 잡혀 있어 일요일 오후에 가기로 했답니다. 근데 원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휴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김 선생, 그 드레스 일요일에 보러 간다며? 그러지 말고 토요일도 나오지 마. 그날은 아이들 수업 없으니까 꼭 안 와도 돼. 그리고 결혼 휴가는 2주 줄 테니까 푹 쉬고 재충전해. 네? 정말요? 원장님, 저한테 너무 과한 특혜를 주시는 건 아닌가요? 김 선생이 내 뒤를 이을 사람인 건 확실하니까 이렇게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때려치우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하지 마. 물론이죠. 원장님보다 좋은 분이 어딨다고 이직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는 거 싫습니다. 이 유치원에서 뼈를 묻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원장님의 배려로 토요일 행사날 쉴 수 있었습니다. 오전까지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혼수품 중에 하나인 소파가 잘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비슷해서 알지 못하고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혼집으로 갈 테니 교체할 소파를 가지고 와달라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연락해서 같이 신혼집에 갈까 생각했다가 그냥 혼자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저 대신 결혼 준비를 거의 다 했으니 이 정도는 저 혼자 처리하고 일요일에 드레스와 턱시도를 고르고 데이트나 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민낯으로 모자만 쓰고 신혼집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신발장에 예비 남편의 구두와 여자의 하이힐이 있더군요. 혹시 신우이랑 둘이 왔나 싶어서 거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작은 방과 서재를 열어봤는데도 아무도 없어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두 눈이 썩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비 남편이 여자와 침대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 그 짓 하던 두 년놈이 자세를 바꾸면서 제 얼굴을 보고 기겁하더군요. 정신이 든 저는 예비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충격은 10배로